저는 이상헌이고요. 건국대학교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건축사로 살아간다는 거, 혹은 한국에서 건축을 한다는 게 참 편하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사, 아키텍트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한국 사회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업자, 건설업자 혹은 집장사와 별로 차별이 없이 생각하고, 또 어게도 건축가는 이렇게 설계를 한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설계사 아니면 제도사, 아직도 그렇게 제도사라는 용어도 쓰더라고요. 설계사라는 용어도 쓰고, 하여튼 그 정도로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하나의 그 미적 가치를 표상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과 그래서 소통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결정하는 데는 어떤 많은 이론적 지식의 체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말 다방면에 뛰어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건축가의 교육이, 건축가는 이러한 수많은 학문에 능통한 그런 사람. 건축은 실무로부터 학문으로 발전된 것이에요. 그래서 실무적 학문 혹은 실무이자 학문. 그래서 이 프로페셔널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프로페셔널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것이 실무이자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순수 학문과 구별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전통, 그러니까 디자인과 실행, 건설의 과정이 분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전 과정, 건축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실무이지만 학문적 배경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디자인하기 위해서. 그런 전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서양에서 말하는 건축이에요. 아키텍처라는 게 서양에서는 이것을 아키텍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뒷받침하는 지식의 체계, 이론, 이런 것은 변해요. 그 내용 자체는 변해요. 그러나 건축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런 실무이자 학문이라고 하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UIA라고 세계 건축사 연맹이죠. 건축가연맹, 건축사연맹,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라는 거죠. UIA에서 건축가의 교육을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고 창조적이며 비평적 관점을 가진 전문적 디자이너, 빌더로 훈련하는 것. 디자이너만 훈련하는 게 건축이 아니에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디자인 앤 빌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위키피디아에도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건축은 기능적, 기술적, 사회적, 미학적 고려를 모두 반영하는 형태와 공간과 장소의 분위기를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건설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정확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디자인하고 건설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이거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아키텍처가 뭔지 아시겠죠? 이게 서양에서 고대에서부터 쭉 발전된 하나의 실무이자 학문적 영역으로서, 그리고 나중에 전문화된 영역으로서의 건축.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 그래서 현대 건축의 상황은 과거와 같이 고전 건축의 바탕을 둔 강력한 어떤 공유된 규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현대 건축의 특징이에요. 근대 이후에. 그래서 건축가들은 각자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만의 건축 언어를. 그렇죠? 자기만의 건축 언어가 없으면 건축가 취급 안 하려고 그러기도 하죠. 아마 그건 과거에 19세기의 사람들이 봤다면 도대체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건축은 공유된 규범을, 공유된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그 좋은 디자인을 구성해내느냐 숙제였는데 이제는 각자 새로운 거를 나만의 것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현대적인 상황이에요, 현대 건축의 상황. 근데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이러한 서양적 의미의 건축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 슬라이드 중에 도산서당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거 태계 이황, 이황이 말년에 지은 그 서재인데 이거는 정말 유교적 건축의 이상향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리고 태계 이황이 자기의 사상과 그런 그 어떤 의도를 굉장히 많이 반영해서 정말 자기가 거의 설계를 해서 지은 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한국에 또 집을 지을 때 인간과 뭐 자연과 건축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아주 심오한 이론과 상징 체계가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집을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심오한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건축을 가르친 적도 없어요. 학교에서. 학문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서양에서는 건축이 학문으로 쭉 정리가 되면서 17세기부터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거든요. 디자인은. 학문이니까. 한국에는 원래 서양적 의미의 건축은 저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건축의 어떤 방식 이런 것은 서양에서 온 거죠. 근대 이후에. 근대 이후에 온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 전통적 집 짓는 방식, 태도, 문화 이것은 이미 단절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건축을 배우잖아요. 이론도 배우고 디자인도 나름대로 배우고 그래서 설계를 해서 도면을 넘겨주면 현장에서 시공하잖아요. 이게 서양적 방식이죠. 서양적 방식입니다. 원래 그 아키텍처라는 어원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아키텍처, 아키라고 하는 으뜸이고 텍처라는 말은 텍톤, 아키텍트라는 말이 아키텍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텍톤이라는 말은 이제 빌더, 카펜터, 메이슨,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드는 사람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아키텍트. 거기서 바로 아키텍처가 나온 겁니다. 도시와 건물군의 건설, 확장, 보존, 복원, 변경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키텍처럴 프랙티스가. 그리고 그러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키텍트예요. 유아에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건축의 개념이 없죠. 아키텍처는 디자인에 관한 것이죠. 그렇죠? 그건 서로 굉장히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건축적인 공간과 어떤 구축의 질서로 표현해내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청소년 시설이나 교육 시설을 만드는 게 다 다릅니까? 프로그램은 달아도 건축의 원리나 건축의 지식 체계는 사실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회나 건축계에는 전문성이 없어요.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영역을 만듭니다. 영역. 끊임없이 영역을 만들어 나가요. 거긴 건축이 없어요. 영역만 있는 겁니다. 또 그러한 건축의 영역도 점점 공중분해돼 가고 있어요. 실제로. 포괄적 건축 환경을 다루는 포괄적 영역으로서의 건축의 개념이 그런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으니까 새로운 디자인이 계속 생겨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뭐 도시 디자인, 도시 설계나 인테리어는 완전히 건축에서 지금 분리돼 있죠. 조경도 마찬가지죠. 조경도 완전히 분리돼 있죠. 물론 서양에서도 조금은 분리돼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도시나 인테리어 같은 거는 건축의 영역이고
건축가가 다 못하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분리돼 있죠.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무슨 환경 디자인하는 것도 해요. 그리고 환경 디자인 전문가들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용역받아서 합니다. 또 공간 디자인이라는 것도 하더라고요.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간 디자인 학회도 있고요. 공간 디자인을 해요. 영역을 받아서. 또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공공 디자인도 또 있어요. 누군가 해요. 또 건축가가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건축가도 가끔 들어가긴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요즘은 또 무슨 공공 프로젝트에 무슨 외피 디자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외피도 따로 영역도 따로 주죠. 그 건축의 영역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왜 건축이 하냐고. 이런 식입니다. 그럼 건축이 뭐가 남습니까? 건축이 공중분해되고 있어요. 건축이 없으니까. 포괄적 개념의 서양에서 정의돼 온 이런 건축은 우리나라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건축가들은 이 문제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나라에 건축이 없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